안녕하세요. 8월 월말 모의고사 강평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대표 문제로 몇 개 추출을 해봤습니다. 강평 시간에 보지 않은 문제 중에서 질문이 있으면 JHJ 그룹이나 줌 미팅 들어오셔서 물어봐 주시면 제가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신규 진보성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 문제만으로 구성했는데 판례 문제들 문제풀이 스킬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지금 OX 문제풀이 강의에서 전달드리고 있는데 그 문제풀이 스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 발명에서 구성 요소로 특정된 물건의 구성이나 속성이 잠깐 해설해드리면 요 구성이나 속성이 이게 효과 얘기하는 겁니다. 효과. 그리고 OX 문제풀이 강의에서 제가 그런 말씀들을 드리는데 공부가 완성된 상태에서는 어떤 느낌을 갖고 문제를 푼다. 그 정상을 예시를 드리고 있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 여기 구성이나 속성이 나오자마자 저거 내가 판례 강의에서 배웠던 저 판례인데 떠오르시면 완성된 겁니다. 그 레벨까지 가기 위해서 판례 노트 밑줄을 수시로 반복하면서 외우시면 돼요. 이거 저 내재된 속성이라고 기억나시나요? 판례 강의에서 했던 거? 내재된 속성. 선행 발명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라도 뭐뭐라도 나왔는데 전제 조건 무슨 면 무슨 경우 무슨 때 무슨 더라도 여기 이거 읽자마자 끝나야 됩니다. 이 사건은 내재된 속성 요거와 관련된 판례예요. 선행 발명에 게시된 물건이 특허 발명과 동일한 구성이나 속성을 갖는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끝났어요. 이러면 신규성 위반입니다. 무슨 면이 다시 나왔는데 이거 더라도 하자마자 끝나야 됩니다. 내재된 속성. 제가 특허청 강의 가서도 세미나를 했었던 판례인데요. 잠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판례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추론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시를 한번 해볼까요? 99% 고순도로 추출된 컴파운드 A. 우리가 어떤 유기화합물을 만들 때에는 제조 과정에서 불순물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불순물이 거의 없는 A, 순도 높은 A, 뭐 이렇게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사건은 이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조금 편하신 난이도로 제가 각색한 겁니다. 출원 전에 A가 공지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A는 순도가 몇 %인지는 안 써 있었습니다. 그게 이거예요. 특허 발명에서 구성요소 특정 물건의 구성이나 속성이 지금 같은 경우는 99% 이상의 그 순도 높은이라는 효과가 높은 순도의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은 효과가 선행 발명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선행 발명에서는 A를 만든 거는 있는데 이거의 순도는 써 있지 않다 이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얘가 이 당시 만든 것도 99%가 가능했어요. 그러면 얘는 신규성 위반입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이 당시 공시됐을 때는 얘를 불순물이 무조건 50% 들어갑니다. 그래서 순도가 5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얘는 이 당시 없던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당시에 99%짜리가 없었어요. 무조건 이 당시 기술에 따라서 A를 만들면 불순물이 50% 들어가 있어요. 그럼 99%짜리 A라는 건 존재하지 않잖아요. 이 추론은 신규성이 있는 거고 이 당시에도 제조를 하면은 99%짜리 고순도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럼 얘가 신규성이 없고요. 이랬을 때 공지된 것은 순도가 몇 %인지는 안 써있고 그냥 A라고만 써있어요. 하지만 공시될 당시에도 이게 내재된 속성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내재된 속성이 이때에도 발현될 수 있으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신규성 위반. 내재된 속성이 이때는 발현될 수 없었어요. 기술이 미흡해서. 그러면 얘는 새로운 기술로서 신규성 오케이. 이게 내재된 속성. 이러한 내재된 속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은 판례 강의에서 한 거고 그 자세한 설명과 밑줄이 외워져 있으면 방금 지문은 첫째 줄 읽자마자 내재된 속성 기억해서 가만히 있어봐. 선행 발명의 그 속성, 그 효과가 기준이 있지 않더라도 얘 신규성 위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연상돼야 된다는 겁니다.
선의 발명에 게시된 물건이 특허 발명과 동일한 구성이나 수성을 갖는 점이 인정된다고 끝나네요. 여기는 된대잖아요. 된다면 이건 신규성 없는 거예요. 특허 발명에 해당 구성이나 속성으로 인한 물질의 새로운 용도를 특허 대상으로 한다는 특정한 한정이 없나, 이런 거 절대 뭐 틀리게 할 게 없습니다.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OX 문제풀이 강의에서 판례 읽는 문제풀이 스킬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긴 문장들 아주 약하게 읽는 거예요. 의미가 없거든요. 원래부터 존재했던 내재의 속성을 발견한 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이것만 보는 거죠. 신규성이 되냐 안 되냐. 다시 합니다. 이게 OX 문제풀이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문제풀이 스킬입니다. 문제풀이 스킬이 약하신 분들은 OX 문제풀이 강의, 기출문제풀이 강의, 객관식 풀이 강의 중에 하나는 들어오셔야 돼요. OX 문제풀이 강의는 8월에 했고 이제 곧 종강이고요. 기출문제풀이 강의는 9월, 객관식 강의는 10월에 있는데요. 문제풀이 강의가 필요한지 아닌지는 한번 참고해서 이걸로 샘플화 해보세요. 특허 발명에서 구성요소로 특정된 물건의 구성이나 속성이 이거 읽자마자 끝나야 됩니다. 판례 강의에서 배웠던 내재적 속성이 연상돼야 돼요. 선의 발명 명시적 기재되지 않은 경우라도 이 무슨 경우 나오면 무슨 판례구나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근데 이 두 번째 줄 가기도 전에 구성이나 속성 나오자마자 떠올라야 됩니다. 내재적 속성이 판례구나. 그러면 출원 전에 공개된 내용 중에서 이 효과가 명적으로 없어도 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게 있으면 신규성 위반이다. 이게 연상돼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 보면 동일한 구성이나 속성을 갖는다는 점이 인정된대요. 그럼 신규성 부정이다.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 줄은 아주 강약 조절하면서 대충 읽어야 됩니다. 이걸 대각선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해진 시간에 문제 풀 수가 있어요. 2번, 양리기 전에 끝나야 됩니다. 얘는 무슨 경우 가기도 전에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판례 강의에서 쟁점 정리 다 있습니다. 필요한 쟁점. 양리기 전 기억나시나요? 필기를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42조 사항이호 쟁점이 있어요. 원래 의학용도는 질병과 약효로 쓰는 걸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양리기전으로 쓴다 하더라도 어떤 질병과 약효의 효과가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으면은 사실사항이 오케이. 이 쟁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신규진보성 판단할 때 구성 인정 여부가 있죠. 쟁점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판례에서. 그래서 양리기전을 읽자마자 얘 아니면 얘 연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공부 끝난 거예요. 그 길까지 가시면 됩니다. 특정 물질에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 읽을 수 있죠. 제가 약대생의 기본적 지식들 말씀드렸으니까요. 이게 유효 성분 얘기하는 겁니다. 물질이라고도 하고 의약이라고도 하죠. 무슨 치료제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불가분적으로 내린 속성으로서 특정 물질과 의약용도와의 결합을 도출하는 계기에 불과하므로 이거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이건 하나도 OX에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양리기전을 읽자마자 뒤는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지금 특정 물질이 뭔지 그냥 해설만 해드린 거지, 강의로 해서 해설해 드린 거지 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의약용도 발명의 청구에 기대는 양리기전은 특정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의약용도 특정, 이것만 보는 겁니다. 이거 너무 많이 했었죠. 특정하는 역할을 하는지 아닌지, 얘네요. 구성 인정 여부. 다시 합니다. 2번 질문은 양리기전 읽자마자 판례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44항이호 쟁점과 구성 인정 여부 쟁점이 있어요. 두 개를 연상하면서 나머지 내용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여기서 OX 할 게 없거든요. 쑥 보다가 특정 끝났습니다. 구성 인정 여부 얘기고요. 그럼 의약용도를 특정하는 역할을 할 때만 구성이 인정되고 의약용도를 특정하는 역할을 하지 못할 때에는 구성 요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얘네 특정하는 역할을 하는 지와 관계없이 끝났습니다. 이거 X예요. 이렇게 풀어야 돼요. 판례는 4줄, 5줄이 된다 하더라도 키포인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문제풀이 강의에서 말씀드리고요. 여기 키포인트는 양리기전 읽자마자 주쟁점, 근데 특정 얘기 나왔다 그럼 구성 인정 여부. 그럼 특정하는 역할을 하는지 아닌지만 OX 보는 겁니다. 근데 관계없다고 하니까 X예요. 그 자체가 천금을 한정하는 구성요소 아닙니다. 역할을 할 때만 구성요소로 인정되고요. 역할을 하지 않을 때는 구성요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습해 보세요. 지금 판례 강의 종강하신 분들이 아마 8월 월말 모의고사 보고 갔을 겁니다. 그럼 판례 강의에서 굉장히 시간 많이 투자하면서 이거 다 제가 했던 사건들하고 연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제약 분야 심판소송 하고 있으니까 썰도 풀어드리고 실무적 내용도 풀어드리면서 충분히 이해될 수